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합시다. 자, 첫 번째 식은요. 이렇게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하나 생기고요. a-2부터 a 플러스 2가 좀 작게 그려봤네. 여기 존재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근이 존재해버리죠. 또 여기 들어와 있는 순간 존재해버리는 거고, 걸쳐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 a-2부터 a 플러스 2는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범위를 선생님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얘부터 a-2가 마이너스 4보다 커요. a-2가 더 커. 등호 붙여도 될까요?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같아져. 이렇게 등호 이렇게 하나 붙입니다. 또 여기서도요. a 플러스 2가 3보다 작아요. 등호 붙여도 됩니까? 둘 다 겹치는 거 없으니까. 2가 3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내가 찾고 싶은 범위는 y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4개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또 글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것도 거의 끝나간다. 이거는 3-2에서 나오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먼저 x 빼기 3, x 플러스 3이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둔각 이전에 삼각형부터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미지수가 나오면. 그러면 어쨌든 x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성립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먼저 써져야 돼요. 이러면 미지수들이 음수다 양수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되는 거 다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x가 6보다 커야 되는 조건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 생겼고요. 자, 둔각 삼각형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빗변의 제곱 c제곱일 때 이렇게 생기면 얘가 같으면 직각이고요. c제곱이 더 크면 그때가 둔각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했을 때. 기억납니까? 2-2에서.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 조건인 거니까요. 가장 작은 변들 2개. x 빼기 3의 제곱과 x의 제곱을 더한 값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작다. 요 식이 써져야 돼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2x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지게 돼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생겨요. 0부터 12까지. 근데 저기서 6보다도 커야 되는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범위 겹치는 건 6보다도 크면서 x가 12보다는 작아야 이렇게 생겨야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다른 건 상관없어요. 쭉 활용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3번. 자, 2차 방정식은요. 이렇게 된 게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갖고 실근을 갖고 방정식의 실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옳지. 크거나 같고 확실하게.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그러면 허근은 실근이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실수 K값의 범위 찾아라. 쉽죠? 자, 그러면 판별식 쓸게요. K제곱 4K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K 빼기 6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좀 이따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하나 놔두고요. 이 친구는 0보다 작다. 4분의 1 쓰면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K에 K 빼기 8이 0보다 작다. 범위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려볼까요? 여기가 K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두 번째는 0과 8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0, 9, 올라가서 8 겹치는 부분은 여기 나오네요.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다. K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3번) 한번 볼게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그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문제 어떻게 풀었죠? 반대. 반대인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먼저 13-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둘 다 허근을 갖는 또는 둘 다 근을 갖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그 범위의 반대를 찾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3-3번. 적어도 문제는 중학교 때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다. 그러면 전체 먼저 반대 경우를 찾는 거야. 하나라도 실근이면 그거의 반대말은 둘 다 허근이다 또는 근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둘 다 근을 갖지 않는 범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볼래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이 다 허근 갖는 범위 먼저 찾아봐. 둘 다 허근 갖는 거. 둘 다 허근 갖는 걸 찾아보세요.
문제 보면 이 친구가 먼저 허근을 갖는 이게 지금 적어도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적어도는 우리 뒤에 이제 순열조합 경우에서 이런 거 나올 때도 적어도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사건, 반대 사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허근을 갖는 범위고요. 얘가 두 번째 식에서 허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이 식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얘도 허근이고 얘도 허근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면요. 얘 하나랑 얘 하나 겹치는 K값의 범위가 이거예요. 우리 이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를 찾아야 돼요. 따라서 마삼보다 이거의 반대가 이제 마삼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하겠죠. 다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씩 쓰시면 됩니다. 적어도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넘기면 이제 부호 얘기하고 있다. 자, 2차 방정식 이 식이요. x제곱 얘가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대. 자, 그럼 조건 머릿속 기억납니까? 써볼까요? 판별식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의 부호 얘기할 때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고요. 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럼 판별식부터 쓸게요. 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4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생기고요.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마삼보다 작거나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먼저 하나 써줘요.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입니까? k 플러스 1,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합, 음수 k는 마일 하나 나오고. 두 분의 곱, k 플러스 4. 곱은 0보다 크다. k는 마사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다 겹치는 파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K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삼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일보다 작은 거 하나 들어오고 마사보다 큰 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세 가지 영역이 다 겹치는 파트는 이쪽이겠죠. 세 개가 다 이렇게 겹칩니다. 따라서 K라는 값은 마사보다는 크고 마삼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거 외워야 되더라. 이 조건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혹시나 나중에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됩니다. 밑에 거는 두 근의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다르다. 어떤 값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때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알파와 베타 두 근의 곱이
음수이다 라는 조건만 쓰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안 써요. 자, 그래서 두근의 곱 음수다. 이제 숫자 쪽이니까 이렇게 사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할만합니다. 14-3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들은 그냥 공식에 집어넣는 건데 14-3과 4가 좀 괜찮네요. 두근의 곱은 썼어. 두근의 곱이 음수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왜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의 곱만 썼냐면 한 변식은 무조건 0보다 큰 게 나오니까 안 써도 됐었고 두 근의 합이 0이 나오는지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안 쓴 겁니다. 부호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알려줬죠. 그것까지 써봐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두 분의 합 조건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자, 방정식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얘가 이거야. 그래서 K는 5분의 2보다 작다. 이 식 하나가 뿅 튀어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작다. 절대값이 작으면 더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나오겠죠. 음수의 절대값이 작아. 양수의 절대값보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이 문제에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두 근의 합이 이렇게 생겼어. 얘가 너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얘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근데 5분의 2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우리가 잡고 싶은 범위는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때 정수 K의 개수는 마일 0밖에 없게 돼. 그래서 몇 개 있어? 2개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도 해볼까요? 4차분식이 나오네.
이건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앞쪽에서 방정식에서 많이 풀었던 무슨 식이야 이거? 보기차식이 짝수 차수들만 있는 거야. 이거는 난이도가 있어.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해. x 4제곱, x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방정식에서는 범위가 없었으니까 안 썼지만 우리 치환했으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은 하나 써주고 시작합시다. 좋은 문제예요. 생각해볼 만합니다. 생각해볼 만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냥 공식 3개만 외우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심화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자, 볼까요? 자,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보기차식이에요.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치환했으니까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있을 때. 근데 4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이때 실수 k값을 구해라. 그러면 식이 t의 제곱 t
0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래 여기서 근이 하나만 나왔다고 생각해봐. 중근. 그러면 요 위로 올라가서 풀었을 때 몇 개만 나옵니까? 여기서 t가 만족하는 값이 하나야. 하나가 나왔어. 만약에 1 같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t 풀었더니 1이 나와버렸어. 1 하나.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x는 몇 개 나와? 2개. 그럼 우리 조건에 안 맞는 거야? 4개가 나와야 되면 만약에 t가 1하고 2야. 그럼 1 들어가면 뿔마이를 2개, 2 들어가면 뿔마루 2 해서 2개 해서 총 4개 근이 나오는 조건인 거야. 이런 조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근을요 알파와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 친구, 이 방정식의 근을. 근데 t가 근이니까 알파이거나 베타이면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t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와 베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양수라고 생각해야 돼. 나오는 t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t가 아까 마이너스 1 같은 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허근 나와요. 그럼 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있을 때 알파와 베타는 모두 양수여야 되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0이면 돼요? 안 돼요? 0은 안 돼요. 왜? 0 집어넣어. 그럼 x 뭐만 나와? 0. 그게 중근인 거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어? 최대 3개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우리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가 뭔지 모르지만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여야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끝났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가 근으로 알파 베타를 가져야 되는데 이때 그럼 판별식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더하기 10입니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커? 크거나 같아? 작아? 0이야? 이땐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중근 가지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 빼고 0보다 크다만 달려야 돼.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다음에 두 근의 합. 이 알파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k 플러스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더한 값 양수.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값. k 플러스 10도 둘이 양수니까 양수. 요 세 개를 다 푸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방금 외운 거랑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6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6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 식 하나.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하나. 마이너스 10보다 또 큰 거 하나. 세 개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뒤에서 수월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는 안 생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K가 뭐보다? 6보다 커야 된다. 만 써집니다. 어렵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조건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형돼서 오케이 인정.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해는 되죠? 이해만 되면 된다. 이해는. 힘들대. 다른
너희만 힘든 게 아니라요. 다른 프리미어 관들도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힘들어한다. 다른 3-1 컨셉이나 공통수학, 수상, 수원, 수투, 수원, 수하 이런 거 이런 컨셉들 하는 친구들 힘들어한다. 힘듭니다. 원래 힘들어. 해놓으면 내 마음. 방학 때 다른 컨셉이 아닌 수상반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가 하나에 라이트센 하나로만 합니다. 라이트센 하나로만. 선생님 봤을 땐 얘가 진짜 선생님 좀 별로였는데, 선생님도 바이블은 처음 써봐서요, 이번에. 바이블 처음에는 좀 책 받자마자 좀 너무 쉬워 보여가지고 했는데 아니에요. 바이블 좋습니다. 문제들이 잘 만들었어요. 심화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요. 라이트센 하나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권으로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긴 합니다.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좀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참고 같이 합시다. 자, 대표이제 15번.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드시면 실수 A값의 범위를 찾으세요. 두 근이 모두 마사보다 크다. 그러면 식을 쓰기 전에 그림을 먼저 그립시다.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요.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을 때 이 두 근이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사가 빵 꽂혀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먼저 두 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4분의 D 쓸게요.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나오고요.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자, 하나 더. 얘가 중요해요. 뿅뿅뿅뿅뿅 대응되는 이 값. 그러니까 이 친구를 fx라고 했을 때 여기다 몇을 넣은 값이? 마이너스 4를 넣은 값.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값이 누구랑 만나? 저 위에서 만나니까 x축 위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이 조건. 혹시나 몰라서 쓰긴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 축을. 얘는 좀 유도리가 있어서요. 축 조건을 빼먹어도 혹시나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축 조건을 빼먹어도. 근데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써주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축이 몇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요 세 조건을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저 친구는 1, 3으로 되는 거니까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1번 조건, 판별식 조건이 이거고요. 마이너스 4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a는 4분의 1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4분의 13이면 3점 몇몇이죠? 그럼 여기에 4분의 13이 됐고요. 이거보다 작다. 그리고 a는 4보다 작다.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여기서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생기죠. 잘 보면요. 이 노란색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노란색이 없어도 겹치는 범위는 똑같죠. 답은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겹치는 이 A가 섭외하니까 축방이었잖아요. 축방을 가지고. 그래서 축방은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매번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문제 풀 때. 하지만 혹시나 줄 수도 있으니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다음에
두 근 사이에 마일이 있다.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할 때는 뭐만 뿅뿅뿅뿅뿅 내려온 요 값이 부호가 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몇이에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값에 x축 아래에 존재하니까 0보다 작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a 값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3, 4 해봅시다. 1번은 항상 1번과 2번은 여기 옆에 있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3, 4가 항상 지금 문제 구성들이 변형시킨 문제들을 쓰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래로 블록하고 x축 하나 그렸는데 두 개의 근이 하나는 마이와 0 사이에 있고 하나는 0보다 크게 그려진다. 그럼 쓸 수 있는 조건 다 써보세요. 판별식을 써보든 축방을 써보든 또 뭐 있어? 집어넣은 함수값들을 집어넣어서 그게 부호가 뭔지 다 찾아보세요. 쓸 수 있는 거 다 써서 어쨌든 다 써도 겹치는 구간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써봐.
그림을 해석하면 이거죠.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방정식이 하나는 알파라는 근, 작은 근은 마이와 0 사이에 존재하고 다른 근 하나는 베타 저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니네가 쓸 수 있는 게요. 축을 쓸 수 있을까? 축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0이어도 우리 조건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가 0이어도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럼 축이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축망은 쓰지 않아요. 축에 관련된 식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이런 그림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도 당연한 소리인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근 두 개가 무조건 생겨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마이 집어넣었을 때 값과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온다 라는 조건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방은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얘랑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양수고요. f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 음수다. 요거 두 개 쓰면 됩니다. 요거 두 개. 해볼게요. 자, 그럼 판별식부터 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의 k 제곱 빼기 10이 무조건 0보다 먼저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 k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이니까 7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79 나오겠다. 81 나오고 플러스 81 이렇게.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7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됩니까? 7, 3, 22.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죠? 그럼 판별식 한번 볼까요? 1 플러스 7 곱하기 81 나오죠? 그러면 양수 나오죠? 그럼 그냥 범위 쓰셔야 돼요. 범위 써야 돼요.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요. 축이 마이와 0 사이에서 0보다 여기서 되고 우리 불분명하니까 안 써야 돼. 얘는 안 써야 되고. 확실하게 우리 아까 두 근이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했을 때 판별식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해서 하나 빼먹고 그냥 알파 베타 곱한 값이 음수다 라는 것만 썼거든요. 여기서도 해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와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되지 않더라도 이 그림이 무조건 확정으로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얘를 판별식을 지워도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 판별식은 지워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하니까요.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흰색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긴 건 이거 두 개. 얘만 만족시키면 우리가 잡고 싶은 k 값의 범위가 나와버려요. 마이 집어넣으면요. 양수입니다. k제곱 2k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고 플러스 1을
플러스 2구나. 미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보다 크다. 하나. 그다음에 0 집어넣으면요. 0, 0 날라가니까 같다. 하나. 요 정도.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랑요. 요거 인수분해 대를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루트까지는 이렇게 제곱제곱이면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제곱이고 요 범위 나오네. 그럼 여기서 이거 범위 쓰라는 게 아니라 정수 K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최대값 어디 생기겠어? 여기서 생기겠죠. 루트 10은 3점 몇몇몇이니까 정수 최대값은 3이요 라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15-4도 해볼까요? 얘도 생각해봐. 두 근에서 한 근이 어떤 근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얘도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냥 판별식 써? 안 써? 안 써. 안 써도 돼. 잠시만. 축은요? 써? 안 써? 안 써.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때는 또 함수값 같은 걸로만 범위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만 그리면 안 되는데 두 개 다 그려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림도 두 개 그려야 돼요. 답은 똑같지만
아,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그림을 하나만 그려주겠네요. 소리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얘를 그렸어요, 선생님이. 얘인데 얘가 얘 근 두 개가 생기나 봐. 얘 근 두 개가 하나만 여기 써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 근이 마이너스 3에 있다. 그럼 이 그림은 맞는 그림일까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똑같은 그림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요 근이 여기 이 녀석이 분홍색이라고 할 때 근 하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 녀석이 분홍색일 때 근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둘 중에 다 된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근데 하나는 안 됩니다. 왜? 옳지, 축 때문에 안 되죠. 누가 안 돼요? 첫 번째 그림이 안 되죠. 왜? 분홍이의 축이 몇이야? 여기가 2분의 3이야. 흰색의 축이 몇이야? 이게 맞습니까? 안 되죠. 우리 그림이 이거. 자, 그러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분홍이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고? 수가 나와야 돼. 쭉 올라가니까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f에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 음수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양수다 라는 그림이 먼저 하나 그려줘야 돼요.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니까 분홍이는 판별식을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축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 조건은 요거 두 개, 요거를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더 정확히 그리려면 얘가 좀 더 이쪽으로 더 붙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축이 2분의 3인데 3이 이렇게 있으면 축보다 지금 3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는 들어오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답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양수, 음수가 아닌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존재한다. 특수한 값 차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함수 값이 주가 되는 겁니다. 함수 값. 집어넣은 값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